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양안에서 전쟁이 나거나 말거나 그게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양안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나라는 참전하지 않도록 입법하겠다라고 했었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어떻겠어요? 이거 봐라. 여차하면 윤석열 정부가 몰락하고 새로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는데 민주당 정부는 미국, 일본하고 기회를 같이 안 할 가능성이 있네? 이거 괜찮은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진진한 거죠. 이번 한국의 계엄 사태를 중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중국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관심이 많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워낙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인권 이런 얘기를 많이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왜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니까 다른 나라에 대해서 내정에 대해서 중국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상황에 대해서도 중국은 한국의 내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상황과 비교했을 때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보도도 되고 있고 전문가들 평론도 나오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의 경우에는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의문점이 없는 정부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지정학적인 입장이 미국, 일본하게 딱 붙어서 똑같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특별히 알고 싶은 게 없어요. 미국, 일본이 가는 대로 따라갈 거니까. 그래서 불확실성 제로. 그런데 미일을 따라간다는 건 미국이나 일본이 주도하는 그 한미일 군사 동맹에 가까운 형태로 간다는 거고, 그것은 여차할 경우에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한다면 한국은 미국 편에서 중국군에게 총을 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재적 적군이죠. 그런데 이번 상황으로 인해서 반대당인 민주당이 차기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냐? 그래,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양안에서 전쟁이 나거나 말거나 그게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양안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나라는 참전하지 않도록 입법하겠다 라고 했었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어떻겠어요? 야, 이거 봐라. 여차하면 윤석열 정부가 이제 몰락하고 새로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는데 민주당 정부는 미국, 일본하고 기회를 같이 안 할 가능성이 있네? 이거 괜찮은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진진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부나 이런 데서는 당연히 그런 뜻에서 이제 관심이 있는 거고 일반인들은 너무 재밌는 거죠. 대통령 담화 중 중국 간첩 언급을 중국에서 불쾌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 반응이 이제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부정적인 그 반응을 했지만 잘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게 반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중국은 한국의 내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데 한국은 왜 중국하고 관계도 없는 일을 엮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가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난 내정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먼저 한 거고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은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에 가 있는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현지의 법률과 의무를 잘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가로 열고 너희도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오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가로 닫고. 그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국정원을 촬영하고 말이지 막 이런 얘기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목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일부 중국인들이 중국인들의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그런 의혹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어떤 개인이 한 일이고 중국 정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뜻인 거고 그래서 최후로 이제 이 말을 끝내는 건 이제 한국, 중국은 필요 없이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깨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완곡하게 한국 정부가 중국을 무슨 그 스파이 활동한 것처럼 얘기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지만 한국 정부에 대해서 자신들의 정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또 이 상황을 정부 대 정부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일부 중국인의 일탈, 파일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부 중국 개인의 일탈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잘 넘어가고 싶은 겁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반중 감정이 강화되고 있는데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실제로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로 많이 들은 게 중국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뭐 옛날 일이긴 하지만 했어요. 평생 어딘가 가보고 싶은 데가 있다면 그곳은 어디입니까? 1등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1등이 베이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리스 가보고 싶어 뭐 이런 얘기하겠지만 중국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99.9%가 중국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베이징을 못 가봤어. 우리의 수도. 이런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14억 중국 인구 중에 베이징에 안 사는 사람들이 14억 가까이 있겠죠. 근데 그중에 한 번도 베이징에 못 가봤으면 베이징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일단 외국 자체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외국에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이 외국에 갔을 때 해당 국가에서 요즘 그 중국을 좋게 생각하는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반응을 받으면 대부분 놀랍니다. 왜 저러지? 왜 우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이상한 사람들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개인은 나 한국에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러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타이완 통일을 그런 방침을 결정한 후에 곧바로 타이완을 공격하면 미국이 개입할 거라는 건 너무나 자명했던 거죠. 그러면 미국과 무력 충돌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일에 20 몇 년 전에 중국 사람들 보고 야 우리 미국하고 한판 뜰까? 그러면 다들 에이 택도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차할 경우 전쟁을 해야 된다고 지도부가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북한을 한번 공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북한의 군사력이 너무나 강한 거야. 압도적으로 강해. 그럼 우리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거꾸로 김정은이 인민군들한테 야 남한을 공격해. 전면 공격이다. 뭐 이랬을 때 택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전쟁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중국 지도부는 그런 상황 여차하면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때 이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미국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다. 그까짓 것들. 야, 뭐 덤빌 테면 덤벼보라고 그래. 우리 힘 강해. 우린 큰 나라야. 중국몽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중국 정부가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이 민족 정신을 고양하고 우리가 엄청나게 이제 컸고 우리가 이제 강국이고 우리가 전 세계로 진출할 거고 이런 분위기를 불어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미국하고 이제 붙어야 되겠어. 그랬을 때 이 중국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주변국 중에 굉장히 그 중국에 대한 그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이에요. 설문조사 결과가 87%뭐 이런 식으로 그 반중 감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본, 한국, 미국은 여차하면 중국에다가 총 쏠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어떡하겠어요? 가상적국인데. 중국이 바라보는 한국은 어떤 가치나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한국은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에게. 그렇게 뭐 관심을 쏟고 그럴 나라가 아니고요. 한국이 중요한 거는 미국, 일본과의 대치 상태에서 중간에 완충제 역할을 하는 북한과 함께 그런 의미가 이제 제일 크고요. 그다음 민간에 있는 중국 사람들, 중국의 민간인들 입장에서 보면 과거
굉장히 그 어렵던 상황을 잘 이겨내고 선진국에 돌입을 한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현재는 중국과 비견할 수는 없는 그런 나라라고 보죠. 가장 큰 괴리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땐 현재의 한국은 '저 친구들은 왜 저렇게 잘난 척을 하는 거야?' 뭐 이런 거예요. 미중 갈등이 격해질수록 한국의 포지션이 애매해지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은 어떤 대안도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각을 세울 수도 있고 중국과 이제 좀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고, 이게 현재 상황은 어떤 방향 하나를 딱 정해 가지고 그걸 '나는 요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은 좀 어리석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탄력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뭔지가 좀 분명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고 무엇을 받으려 하는지도 사실은 분명해야죠. 근데 지금은 제 느낌은 우리 정부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지 않은가. 아니, 저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외교부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우리 동아시아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그 그림이 존재는 하는가? 그러면 그 그림이 없는데 '우리는 요래야 되겠다.'라는 전략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런 전략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이런 식의 그 대담이 가능한가?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첫째는 뭐가 됐든지 좋으니 기본 국가 전략이라는 게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보완해 가고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고, 또 그것을 알아야 개별 부처도 그렇고 또 기업도 그렇고 '아, 나라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내 상황은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목전의 상황을 보면 이러니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라고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국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뭐 중국에서 나와야 되는지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상황 같아요.